창의성이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브로드한 개념이다. 굉장히 오픈된 영역.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맺기가 매우 어렵다. 인과관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거를 하면은 창의성이 개발된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간다. 이거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 이제 이걸 인과관계라 그러면 이제 A라는 어떤 원인이 돼서 이제 B가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데, 창의성이라는 것은 인과관계. A를 하면 창의성이 개발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외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러니까 예외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예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좋지는 않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또 좋은 학과를 갈 수가 있다. 일반화가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예외가 많다는 거고, 그러니까 단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창의성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브로드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창의성의 정의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다양한 학자를, 프로플이라는 학자는 이제 무질서한 태도,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자, 무질서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다 창의력이라고 볼 수는 없죠. 또 아마빌, 또 뒤에 등장하는 미국 여류 학자인데, 괴상함이냐? 자, 괴상함 또는 비인수적인 것은 창의성이 필요적, 뭔가 이제 기존의 것과 이제 틀리고, 괴상하다는 것은 관습에 따르지 않는 것은 창의성의 필요 조건이긴 한데, 그렇다고 괴상하고 비인수적인 건 모두 창의성이라고 또 말할 수는 없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이제 우리가 몰래 카메라를 찍는 창의적인 방법, 이런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것은 우리가 이거 포함시키면 안 되고, 또 항상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창의성과 영재성은 같냐? 창의성과 영재성을 이제 구분하기가 딱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은 창의성과 영재성이 서로 이제 어떤 그런 교집합이라고 공통되는 부분은 존재하는데 하나가 다른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창의성이 영재성을 포함하지도 않고 영재성이 창의성을 포함하지도 않고 그런 어떤 관계로 보는 게 가장 좋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어떤 포도란 학자는 지능이 높은 집단은 창의력의 폭이 넓고 낮은 집단의 창의력의 폭이 좁다. 포고하고 이제 높낮이랑은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집단과 연령에 다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드는 독창적인 능력이냐. 자,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제 보면은 B에서 B,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내연기관차인데 전기차, 이렇게 이제 새로운 가로 가는 것도 창의력이지만, 자, 내연기관에서 성능을 기존에 있는 걸 조금 개선시키는 그것도 이제 창의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창의성의 정의, 다양한 학자들, 자, 새롭고 신기한 것을 낳는 힘, 길포드라는 학자 이렇게 정의를 했고, 테일러, 창의성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집단에 의해서 지속적이고 유용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신기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굉장히 조금 좀 약간 이제 세부적으로 적었는데, 자, 언뜻 보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이제 몇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자, 특정한 목적을 가진 집단, 그다음에 신기한 작품, 이 세 가지가 조금 좀 뭐랄까 한정적인 요소인데, 창의성은 반드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이제 가진 사람에 의해서 집단에 의해서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지만 오히려 신선한 생각을 띄울 수가 있죠.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창의성이라는 것은 집단에 의해서 개발되는 건 아니죠. 개인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 또 신기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눈에 보이는 것은 또 이제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이 항상 이제 어떤 다툼을 하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중재안을 만들어서 부모님이 다투지 않게 했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아이디어도 창의성이라고 볼다. 그 다음에 이제 로저스라는 학자, 창의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결과를 야기하는 행동이며, 그것은 개인이라는 것은 이제 한정 둘러싼 사람, 사건, 사람, 자료, 자기의 생활사에 어떤 상황 등에 생성되는 과정이라.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 또 하나의 새로운 결과라는 것도 걸리죠. 반드시 새로워야 되는 건 아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이제 개선시키는 것 정도. 그것도 이제 창의력을, 또 창의성은 또 개인이라고 또 한정시켜 보는 것도 일단 다 허용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토렌스, 창의성이라는 건 곤란한 문제를 인식하고, 곤란한 문제에 밑줄을 긋고요. 자, 그것을 막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가설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곤란한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을 반드시 창의력의 출발점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우리가
곤란한 문제를 이렇게 어떤 해결하는 것에 창의력이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가정주부가 맨날 이제 음식 쓰레기 봉투를 설거지 음식 쓰레기를 하는데 음식 쓰레기 봉투가 제대로 담기지가 않는다. 그래서 저게 이제 그런 것들 매일매일 겪는 불편이죠. 그걸 이제 해결할 적에 좋은 아이디어가 이제 나타나는 거 맞는데 의외로 이제 어떤 뭐랄까 자기 문제는 아니지만 제3자 입장에서 이제 봤을 적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식으로 이 창의성에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정의가 굉장히 한정하기는 어렵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창의성의 이제 단계, 기여도 또는 임팩트에 따라서 이제 테일러 여기 테일러가 이제 두 번째 테일러랑 이제 동일한 사람인데 자, 출현적 창의성, 혁신적, 발명적, 생산적, 표현적 창의성. 자, 이제 위로 갈수록 임팩트가 큰 거고 밑으로 갈수록 임팩트가 작은 거죠. 자, 출현적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학파, 새로운 동향들이 확산돼서 완전히 새로운 원리나 흔히 말하는 노벨상급들, 완전히 새로운 이론들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학생들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건 아니지만 LED 전구는 뭐 지금 다 LED 전구를 쓰는데 우리가 불과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백열 전구를 썼다. 백열 전구. 자, 백열 전구라는 건 뭐예요? 미국의 이제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한 거죠. 필라멘트라는 것을 떼어서 거기서 나오는 빛을 이용하는 것. 결국 뭐냐면은 이제 필라멘트를 태우니까 백열 전구의 원리는 우리 횃불이랑 똑같은 거죠. 횃불에다가 불을 해서 거기 나오는 빛을 하는 건데 백열 전구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예요? 대부분의 에너지는 열로 나가죠. 우린 사실 빛을 원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이제 일본 학자를 중심으로 빛만 내는 새로운 형태의 LED를 이제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굉장히 적으면서 에너지 효율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 이제 헤드라이트가 작지만 굉장히 밝은 우리 이제 생활의 혁명. 자, 그래서 학자들이 다 노벨상을 받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보면은 하나의 예로서 드론도 하나의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꿨다. 두 번째는 혁신적 창의성.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실현적 창의성보다는 임팩트가 작지만 나름 특정한 영역에서 삶의 이제 질에 이제 향상시킨.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연기관인데 전기차를 통해 개발했다. 자, 전기차 굉장히 어떤 뭐랄까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적이죠. 것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명적 창의성. 요거는 이제 혁신적 창의보다 조금 더 임팩트가 낮은 거죠. 주로 어떤 특정한 제품의 재료, 방법, 비교를 통해서 독창성이 드러나는 것. 주로 특정한 제품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감성제로 뭔가를 덧붙이거나 빼거나 그다음에 결합하거나 등등. 전화기에다가 메모 기능을 합하고 아니면 선행 제거하고 무선 전화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화에다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통화할 적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이제 네 번째는 생산적 창의성. 기본적으로 어떤 예술적이거나 이제 과학적인 주로 이제 어떤 주어진 제품의 모양을 바꾸거나 예를 들어서 찻잔의 모양을 이제 굉장히 예술적으로 한다든가 받침을 두껍게 해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고 마지막 임팩트가 가장 약한 것 표현적 창의성. 어린아이들의 자발적인 그림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를 접는 새로운 방법들. 물론 창의적이긴 하지만 임팩트가 이제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비깔의 정의, 창의성의 정의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신기함과 적절함이 적절하게 조화를 해야 된다. 신기한 거라는 것은 이제 기존과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죠. 신기한 걸 강조하다 보면은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죠.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내는 아이디어들, 사람이 날아다니고 전기를 무선으로 이제 각 가정에 공급하고 지금 현재 이제 없는 기술이죠. 현실성이 없는 거고 적절한 것은 뭐예요? 내용이나 효과 면에서 유용하고 현실적인 것. 적절한 거랑 신기한 거랑 이제 반비례 되는 게 맞죠. 신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지나치게 적절한 것, 뭐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바꾸거나 그러면 신기하지 않고 그 창의성이라는 것은 신기함과 적절함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고요.